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오늘 9월 3일자 거래 대금 강하게 들어오고 거래량 통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그리고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박스권 상단에서 잘 마무리해 주었고요. 자, 코스닥 마찬가지 좀 오르는가 싶더니 뭐 지금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뭐 위로 가려는 의지가 조금 더 많으니까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야간 지수가 지금 0.8 나스닥 그리고 S&P 0.7입니다. 간밤에 이제 지난 어제죠. 어젯밤에는 미국이 이제 노동절로 하루 쉬었는데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난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았지만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밤 야간에 미국 그 증시가 좀 안 좋게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 달러가 오늘 강하게 또 뻥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이제 봐야 되는데 증시가 이제 바닥이니까 원 달러도 환율도 지금 위로 간다기보다 이제 아래로 다시 좀 떨어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봉상 1240원 이전에 찍었던 자리들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찍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휘둘렸다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염두를 좀 해고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시가총액에서도 그렇고요. 시가총액 많은 것들이 많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거래대금 상위 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좀 내렸네요. 자, 시가총액 대형 빼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파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전파 기지국, 또 오이솔루션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서진 시스템 보이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5G 관련주가 좀 시장에서 좀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음, 여기 보시면은, 메가 MD가 그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교육제도 좀 바꿔야, 입시제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을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간 거거든요. 남선 알미늄 이제 이낙연 관련 주고요. 그리고 좀 더 보자면 오늘 아시아나항공 그 이야기 있었죠. 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이제 소비재들이 많이 이렇게 좀 소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파 기지국 한번 보자면은 자, 일봉이에요. 자, 이런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이 하단선을 또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런 자리가 나왔죠. 근데 꼭 여기 선을 연결한 데서 이렇게 꼭 돌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선을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삼아서 이제 또 그에 따른 또 적응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죠. 자, 몇몇 5G 관련주들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가 더블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모양이 지금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대충 이제 1380억 정도 터졌습니다. 전파 기지국이 현재 1900억이니까 시가 대비 굉장히 많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5G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얘도 이전 저 고점까지 한번 도전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한 이틀 정도는 최소한 좀 관망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할 거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사람이라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평선들 모이면서 정배열 만들면서 다시 한번 뭐 요런 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좀 요런 숨 고르기가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더 꽁충 뛰어오를 수도 있고 근데 아래로 떨어진다기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현재는 더 있어 보이니까 좀 더 보유하는 게 더 나을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5G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SNK 폴리텍이 오늘 드디어 상한가가 갔습니다. 근데 뉴스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자에 제가 미리 봤죠. 8월 23일자 좀 한참 가야 되겠네요. 네. 자, 물론 또 이것도 일본 관련주입니다. 일본에 의존했던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SNK 폴리텍이 국내 최초로 고밀도 폴리우탈렌 우탈렌이 아니죠, 우레탄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문과라서 그렇습니다. 자, 폼 제조 기술을 개발했는데,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그리고 미국 단 2개 업체만 전량 전 세계를 독점했다고 합니다. 근데 SNK 폴리텍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가 이제 간 것 같아요. 근데 상한가 가기 전에 이제 그런 그 조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영상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봉을 보면, 자, 요런 모양이 보이죠. 주봉을 보면, 자,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 고점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 그죠? 밑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계속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상승이 이제 되었고요. 또 마찬가지 이제 이 자리에도 제가 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 테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자리죠. 자, 이 자리 5,230원 정도가, 자, 올라가다가도 눌려지고 다시 올라가다가도 눌려지고 하는데, 이게 주봉이잖아요. 여기 떨어지기 시작한 날짜가 대충 2018년 3월인데, 여기가 이제 돌파 나올 때가 언제냐면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또 이렇게 횡보했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죠. 자,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이제 어떤 모양인가, 이런 거를 좀 잘 보면은 다음에 이런 좀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큰 거래 대금이에요. 지금 주봉입니다. 근데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지금은 지지를 해주죠. 그러면 강하게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전 매물대를 지지해 줄 때마다 여기서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 다음에 넷째 주 빵 이렇게 올랐던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주봉은 이제 그렇게 단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일봉은 조금 더 휘달리겠죠.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에서는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온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고요. 이때 그동안 아예 보이지 않는 거래량,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거래량보다 조금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옆으로 횡보합니다. 옆으로 횡보하는데 하나, 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일 다음에 17일 날 뻥 터지는 거죠. 근데 이 까만 선은 뭐냐? 오늘 그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선은 미리 그어 놓은 선이에요. 왜냐하면, 자, 처음 시작할 때 자리, 그리고 반등할 만한 자리,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선을 연결하다 보면 이 자리가 나오죠. 물론 이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아무래도 여기쯤 되면은 이게 여기서는 좀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구나. 이 자리쯤에서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옆으로 횡보하네, 밑으로 깨졌네, 뭐 이런 어떤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얘는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1차 상승, 2차 상승, 이 테마는 결코 약하지 않은 호재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익숙한 모나미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오르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죠. 사실 이렇게 뻘충 뛰었는데 SNK 폴리텍은 뭐 이런 띄운 자국은 없이 그냥 올리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했던 일지테크도 어떤 식으로 갔냐면요. 자, 밑에서 계속 박스 잡아주는 자리, 그리고 돌파 나오고 난 뒤에 자 1차, 2차, 3차 정도 갔는데요. 강한 애들은 뭐 3차까지 갈 수 있겠지만 뭐 2차로 갈 수도 있고요. 2차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쭉쭉쭉쭉 아예 그냥 5일선 타고 그냥 땡겨주는 그런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일단은 1차 상승이 나왔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1차 상승, 여기가 1차 상승이고요. 자,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따라잡아서 더 올라간다고 따라잡는다기보다 여기서 이제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양 좀 며칠 좀 기다려 보면은 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그어놨다 혹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놨다 했을 때 얘가 올라갔다가 음봉을 주거나 할 때 자 6,300원 6,400원 정도면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자 아니면은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그거는 이제 며칠 지나 봐야 알겠죠. 그래서 반등의 구간이 어딘가, 그 반등의 구간에서는 한번 좀 중간 매물 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자 이렇게 횡보가 계속 되죠. 자, 이 횡보가 되는데 자, 이 사이의 구간들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1차 상승, 그 다음에 2차 상승, 그리고 옆으로 횡보.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우리도 수익 구간, 그리고 여기는 강하게 지켜주는 구간, 만약 여기가 깨진다면 여기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최대한 6,000원 가까이에서 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그때 봐서 또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SNK 폴리텍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진작에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쉬운 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율천화학이 있죠. 율천화학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니까 고점을 연결한 선 따라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요런 자리죠. 자, 요런 삼각형으로 모아가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주봉이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이만큼 올랐고요. 떨어지는데 이제 큰 거래량이 터진 이 기준봉을, 장대 양봉 기준봉을 두고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2,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자, 요런 자리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선을 그어 놓고 얘가 어디쯤에서 반등할까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자, 터치했어요. 그리고 살짝 눌렀어요. 그리고 눌렀어요. 그리고 시초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봉이나 일봉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여러 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좀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만한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 가까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분봉 한 30분 봉으로 볼까요? 60분 봉 볼게요. 너무 기니까. 자, 이런 자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떤 급등이 했냐면요. 자,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급등을 했는데 여기도 뭐 보시는 바처럼 자, 1차 상승, 그리고 2차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데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기준선이 이제 약간 이런 선이 됩니다. 네, 이런 선이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두껍게 까만색으로. 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돌파가 나왔어요. 1차 상승,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한 자리, 그리고 지지한 자리에 선을 한번 더 그어보니까 자, 이런 자리가 반등의 자리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반등. 만약에 모나미나 일지테크처럼 이제 3차 파동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언저리에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못해도 이 이전 고점까지 한번 더 튀겠죠. 근데 튀지 못하고 저점을 한번 낮추고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4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낮췄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물론 뭐 여기 사서 여기서 수익 낸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확실히 기다려서 돌려지는 거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저점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보인다면 우리가 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얘는 한번 큰 두 번째 상승 이후로 바닥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이거 이렇게 그리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세 번, 좀 이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 얘까지 할까요? 5번. 자,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나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충분히 여기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하다못해 이 박스권에 좀 약간 하단 중간선 이하에서는 우리가 분할로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사고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한번 사고, 뭐 이쯤에서 한번 사든다든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선이 깨진다면 손절 14,200원 정도가 깨진다면 손절을 잡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조금 더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재료가 이제 얼마나 강하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이제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게 지금 60봉이긴 한데 첫 번째 바닥 만든 자리가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 한 달의 긴 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바닥이 어디쯤인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바닥을 만들어줄 때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따라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 자리를 줄 때만 우리가 매수를 취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얘가 돌려서 올라갈 때 그만한 강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가,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율전화학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뉴스 있지만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요. 이것도 테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봤는데, 자, 원익큐브가 좀 보이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 주봉 먼저 보고요. 자, 주봉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네요. 사실 이렇게보다 저는 이제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 그러면 쓰리 천장을 만들고 떨어졌었구나. 그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닥인 것 같아요. 살짝 깨진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바닥에서 오를 때는 저항이 맞았던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될 만한 자리죠. 주봉이고 살짝 깨진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다 계산하면은 정말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동안 과거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였나 봤더니, 자, 이쯤 되니까 바닥 정도 만들고 튀어 오르더라. 자, 그러면 얘도 지금 현재 이쯤 되니까 바닥 만들고 튀어 오르더라.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낸 상태입니다. 그럼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보니까 자, 첫 번째, 자, 이 추세, 저항선의 추세 첫 번째 이제 맞는 고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얘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이제 좀 가격적인 면에서 좀 매물벽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선, 이 대각선도 또 하나의 어떤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강하게 오르다가 끝났어요. 거래대금은 436억 정도가 터졌고요.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많이 터진 거죠. 자, 원익큐브가 왜 올랐냐 하니까 오늘 9월 3일자 네. 또 일본 관련주죠. 자, 한국식 은나노 국제표준 채택 일본 핵심 소재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주인데요.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제표준화 기구의 제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국제표준에 제정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뭐 세계 최초 국제적으로 뭐 삼성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뭐 정부가 지원되거나, 그리고 특히 지금 일본 때문에 이제 상한가 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올랐던 애도 많았어요. 모나미부터 해서 뭐 일지테크며 뭐 워낙에 많은데 얘도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상승을 좀 갈 만한 그런 종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잡아지는 거죠. 다만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되는 게 정말 관건인데, 한 방에 뚫어줄지 아니면은 뭐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올라갈지 그런 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위로 이평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는 참고로 그냥 이렇게 일단은 4분할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얘가 이제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하루나 이틀 정도 캔들이 어디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가,
어디서 반등을 해주고 언제에서 지지해주고 어디가 맞으면 다시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음봉이 나오면 감사하겠죠. 음봉이 나오고 양봉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욱더 감사하겠죠. 아까 본 그 SNK 폴리텍처럼 그 박스를 만들면서 퐁당퐁당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한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오늘의 또 테마, 또 거래 대금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산업도 테마주죠. 정치 테마 관련주.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도 테마 관련주고요. 좀 강하죠,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자, 그리고 좀 볼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손 FNG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윙이푸드랑 그리고 또 우리손 FNG 뭐 이런 애들이 돼지 열병 관련주 때문에 좀 최근에 강하게 튀었습니다.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튀었죠.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 고점을 연결한 선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 뒤에 자,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갭 상승.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디서 공략할 것인가? 다만 얘는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고점, 장대 양봉의 종가를 갭 상승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꼬리는 여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갭이 있습니다. 갭이 충분히 있고요. 아마 이거를 분봉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런 모습이죠. 밑에서 요런 횡보의 모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훅 깨가지고 요 박스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가면 잡아주고 올라주면 잡아주고 이런 자리가 돌파가 나올 때, 자, 똑같죠. 1차 상승,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잡아주죠. 여기를 잡아주고 또 여기를 잡아주고 여러 번 잡아주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게 60분봉인데요 60분봉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계속 저항을 맞고 뻥 오르고 난 뒤에는 계속 여기서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15분봉을 볼게요. 자, 15분봉을 봅니다. 자, 1차 상승,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22평선에 가까운 그런 자리가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오르면서 1차 상승, 물론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2차 상승이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를 딛고 3차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해 봐야 될 게, 옛날에 얘가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아까 봤던 애들처럼, 율촌화학처럼. 근데 얘가 지금 테마가 아직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자, 고점, 저점을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다져주죠. 15분 봉이고요. 자, 하루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 두 개 정도만 고점이 형성되고 저점 두 개 정도만 형성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얘 방향이나 추세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패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자, 이쯤 선을 대충 그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리고 장 막판에 이렇게 좀 튀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전 첫 번째 고점에서 지금 맞았지만 얘가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혹은 내일 다시 박스를 만들지는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갭 상승으로 띄운 거를 이렇게 지금 잡아준다는 것 자체로는 좀 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닥을 만들어주는 애들은 한번 좀 손절선을 조금 짧게 잡고 한번 공략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좀 볼만한 게 지금 너무 많이 섞였네요. 대형주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까지 다 보면 정신없고요. 자, CJ 시푸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수산물 관련주 대장주였는데 얘가 지금 오르다가 말았어요. 보시면은 이 전 건 볼 필요 없고요. 자, 고점 연결한 선을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자, 여기서 횡보하고 갭 상승이었죠. 갭 상승. 이게 보면은 약간 물론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까 바로 전에 보았던 그 친구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위로 한번 띄었고 그 다음에 중간값에서 이렇게 더블 바닥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치고 있죠. 박스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단기적인 매매자라면은 이런 자리 3260원 이런 자리를 계속 이렇게 더블 바닥 만들 때는 충분히 한번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여기를 지금 잡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봉을 봤을 때 이 바닥에 터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좀 손절선 잡고 혹은 비중을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네, CJ 시푸드도 뭐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잡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박스를 만들었을 때 하단 부분에서 잡는 게 그게 좀 안전한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남이나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좀 잡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자, 모남이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근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계속 여기 3200원을 잡아주다가 1년 만에 돌파가 나오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여기서 횡보할 때 수익 낼 수 있었고요. 자,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정도까지는 볼 수 있었고요. 3차 상승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소차도 그렇고 뭐 미세먼지도 그랬었고요. 시장을 강하게 테마군을 형성해서 굉장히 강하게 오른 애들도 결국 2차, 3차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많이 보였습니다. XINC라든지 그런 애들도 계속 그 히토류나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살아있지만 다 죽지 않았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속 갔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잡아주고 이제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관리를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저점보다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이었습니다.